순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배추 육묘 과정에서 냉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공개 토론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광역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14곳의 학교 급식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신청 면적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휴경제 도입으로 다른 작물 신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CJ 헬로 전북 방송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 주민 간의 대치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한 달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공개 토론회를 열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성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이 짓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문제를 제기하는 농성장.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만 동의한다면 지원금 모두를 고창군에 반납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지원금을 노리고 있다든지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시체놀이라고. 고창군이 추진해온 소각시설 사업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졸속 행정을 주장하며 단호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고창군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청회라고 한다면 참석자 명부나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집약화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2012년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몇 달 동안의 모든 서류는 고창군에 없습니다. 그동안 군청, 군의회 등과 이루어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고창군이 한 달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공개 토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겁니다. 설명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며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고창군이 한 발짝 다가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분 쌓기용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나옵니다. 고창군의 한 관계자는 공개 토론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투표 등 대책위는 전혀 양보가 없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고창군과 협의한 주요 사항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온 고창군과 반대 주민, 이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채소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수입산 농산물까지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치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 농가. 수십 년째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임채점 씨는 올해 고민이 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농사가 잘 됐지만 가격이 폭락해 팔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요 가까운 저쪽에 보면 멀쩡하게 잘 된 그 양파를 그 폐기를 한 포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 반복된다는 그 현실이 안타깝죠. 올해 산지 폐기된 전남 지역 조색양파 재배 면적은 167헥타르, 물량만도 1,840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안에서만 60.3헥타르, 도 전체의 36%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40% 이상 가격이 폭락했고 수입 농산물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농업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 차원에서 농산물 산지 폐기라는 극단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헌법에 나와 있는 책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래서 매년 이런 그 널뛰기식의 그 가격 정책이 아닌 안정적인 그 가격 정책이 시급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 특히 단순 소비 촉진이 아닌 물량 조절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하지 않던 어떤 사람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제 수요 창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효과는 미미가 아니라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용이 있다고 그러면 물량 조절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한 저장 양파 재고량이 많고 소비까지 부진한 상황에서 대안까지 없는 지금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생산과잉 문제로 애써 기른 농작물이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산지에서 겪는 일인데요. 광양 매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전국 매실 가격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실 농가들은 올해도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광양 지역 기후 특성상 일조량이 많아 매실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 전체 생산량은 8천여 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은 잠시일 뿐입니다. 생산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디에 팔아야 할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되다 보니까 이게 좋다 그러면 전부 심었다가 또 안 좋다 그러면 전부 배냉기고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못을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 지역에는 요 과일이 좋다. 지리적인 특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수급 조절이 되지. 국내 매실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 매실 주산지 광양시는 일찍이 해외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생매실은 검역 문제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실 장아찌나 매실청 등 수출용 가공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광양에서는 매실 8,400여 톤이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400여 톤은 가공품으로 재생산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올해는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도 납품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수출을 한 그런 매실들이 이제는 이 건강 기능 이 식품으로 써지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써집니다. 그리고 미백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에도 쓰고. 국내 매실 가격 안정화에 나선 광양시.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가운데 상당수가 냉해를 입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배추 육묘 과정에서 냉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폐기 처분 위기에 놓인 순창 지역 배추 재배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배추밭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철을 맞아 여름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배추밭에서는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냉해 등의 영향으로 판매가 어려워진 배추들입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배추가 냉해를 입고 이처럼 꽃대가 올라오면서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순창 지역에서만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3년이 넘도록 순창 지역에서 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박철용 씨는 특정 종묘업체에서 구입한 육묘에서만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봄배추 7만 평에 추대가 발생해서 상품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고 또 후작으로 메주콩을 심어줘야 되는데 상황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육묘장에서 배추 육묘를 키울 때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추대가 발생하여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씨앗을 만드는 배추 꽃대는 영하 13도 이하일 때 올라옵니다. 배추 꽃대가 발생하면
포기김치 등 정상적인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육묘를 공급한 판매업체에서는 육묘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육묘가 들어갈 때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를 발견을 했었다면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간에 뭐 멈췄다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뭐 아무 말씀도 없었고 다 심었거든요. 그때 이상이 없으니까. 순창군 쌍치면 일대에서만 배추 냉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추 일부 추대 현상이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 일반적으로는 저 떡잎이 그 출현하고 그 이후에 유효기를 거치면서 이 저온에 이제 노출된다고 저온에 감응하면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배 환경에 따른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다른 구체적인 또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정성이 담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는 농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농자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부터 농업은 우리 삶의 기초로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농사를 짓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릅니다. 농사가 잘 돼 풍년이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가격은 떨어져 재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산지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립니다. 소득이 올라가기는커녕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참담한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농산물 수익 개방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 폭락은 일상화가 됐습니다. 단순히 농민들의 분별 없이 농사를 많이 지어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농민들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수만 톤의 양파, 대파, 무, 배추들이 밭에서 속수무책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시장에서 물량을 없애 가격을 맞추는 가장 쉬운 대안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이보다 더 큰 낭비는 없는데요. 우리 농산물 수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산지 폐기 악순환을 끊고 농민들이 근심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광역 공공급식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급식 등 공적 영역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전북 지역에 14곳의 학교 급식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시군 학교 급식센터와 연계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지역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전북 지역 유망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북 국방벤처센터 공동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중소 벤처기업 발굴과 보유 기술 조사, 국방산업화 지원과 함께 국방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집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국방산업 유망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는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신청 면적 기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김제시는 전년도보다 지원 단가가 상승했고 휴경제 도입으로 다른 작물 신청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3일 기준 신청 면적은 2,342헥타르로 목표 면적은 1,366헥타르 대비 178%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2017년 또는 2018년 벼재배 농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타작물 재배 실적이 전국 1위로서 우리나라 농지에 10분의 1가량을 신청하였으며 국가의 농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읍시가 메기종자 50만 마리를 동진강과 원평천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어족자원 확충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 증식과 함께 사라져가는 토속어류 보존 등 자연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붕어와 동작의 치어, 다슬기 등 78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치어 보호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안군이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안군은 조기 폐차 수요가 많아 10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오는 14일까지 조기 폐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부안군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18도로 시작해 한낮의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낮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 내리는 비에 더위도 한풀 꺾일 텐데요.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충남 전북은 31도, 경북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자외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